아들 집 살래? 그럼 내가 줄게. 이 말, 지금 서울에서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부모가 집을 사주는 시대, 이제 시작된 걸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50대, 60대 부모들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숫자로 구조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뉴스, 단순한 부동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또는 언젠가 집을 마련해야 하는 분이라면 끝까지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이 변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입니다. 최근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증여 연령이 내려오고 있다. 과거에는 70대 이후가 중심이었습니다. 70대가 되어야 자산을 정리하고 자녀에게 넘기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직방위 법원 등기 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올해 2월 기준 서울 증여인은 총 1,773명이었습니다. 그중 70대 이상이 43.0%로 가장 많았습니다. 60대는 32.8%, 50대는 16.2%였습니다. 이 숫자, 그냥 보면 70대가 여전히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불과 한 달 전 1월을 보겠습니다. 70대 이상의 비중은 49.3%였습니다. 한 달 만에 6.3%포인트 줄었습니다. 반면 50대는 2.8%포인트 늘었고 60대는 4.0%포인트 늘었습니다. 50대와 60대를 합치면 49.0%입니다. 70대 이상보다 많아졌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증여의 중심이 앞당겨지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이 흐름이 더 뚜렷합니다. 경기도 기준 5,060대 증여 비중은 47.38%입니다. 70대 이상은 41.17%입니다. 이미 역전된 상태입니다. 반면 지방은 다릅니다. 전북은 70대 이상이 78.1%, 전남은 55.9%, 경남은 55.8%입니다. 지방은 여전히 70대 이상이 절반을 넘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사이, 이 격차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도권에서만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걸까요? 여기서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값입니다. 서울 아파트,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 혼자 마련하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본만으로 서울에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부모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대출입니다. 대출 규제, 강해졌습니다. 담보인 정비율, 총부채원리 금상환 비율, 각종 규제가 촘촘해졌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조달할 수 있는 금융 자금의 규모가 제한됩니다. 결국 부모 자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세 번째, 세금입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 여전히 부담입니다. 보유세, 양도세,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입니다. 미리 자산을 정리하려는 흐름이 생깁니다. 증여로 넘기는 것이 하나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값, 대출 규제, 세금 부담,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증여가 앞당겨졌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시기 또 하나의 지표가 움직였습니다. 집값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소비자동향 조사입니다. 주택가격 전망 지수를 보겠습니다. 50대 기준 1월에는 119였습니다. 2월에는 100입니다. 한 달 만에 19포인트 하락입니다. 이 지수 100이 의미하는 것은 중립입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과 내릴 것이라는 응답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방향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23에서 104로 역시 19포인트 하락입니다. 60대도 같습니다. 127에서 108, 19포인트 하락입니다. 중장년층 전반에서 동일한 낙폭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묘합니다. 집값이 오를지 모르겠다는 분위기가 퍼지는데 증여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기대가 꺾였는데 왜 자산 이전은 더 빨라지는 걸까요? 이 질문,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 그 방향성이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매수 대신 증여로 행동이 바뀌고 있다. 이 흐름입니다.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중장년층이 직접 매수했습니다.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직접 사서 보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내가 사는 대신 자녀에게 넘긴다. 이 결정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가격 방향이 불확실합니다. 오를 것 같지도 확실히 내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대출은 어렵습니다. 세금 부담은 여전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일까요? 직접 사는 것보다 자녀에게 넘기는 것이 낫다. 이것이 지금 5060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매수 심리는 약해졌지만 증여는 늘어난 겁니다. 이 두 지표 모순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자산 이전의 속도가 구조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70대 이후에 자산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50대, 60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년, 길게는 20년이 앞당겨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녀 세대 중에서도 부모의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간격이 더 빠르게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 그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방 빅데이터 랩실의 분석도 같은 방향입니다.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녀 세대가 자기 자본만으로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고 부모 세대의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 수요는 일정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말 단순한 전망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세대 간 자산 격차, 그리고 부모의 자산 이전 시기가 앞당겨지는 현상. 이 세 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뉴스를 단순히 증여 통계 하나로 읽으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아니라 세대 자산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증여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70대에서 5060대로 자산 이전의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높은 집값, 대출 규제, 세금 부담이 있습니다. 동시에 중장년층의 집값 상승 기대는 약해졌습니다. 직접 사는 대신 자녀에게 넘기는 방향으로 행동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집을 사는 시대에서 집을 넘기는 시대로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부모라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도울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자녀라면 이 흐름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자금이 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간격은 앞으로도 쉽게 좁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을 서두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흐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집을 사는 것과 기다리는 것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이 증여 흐름이 실제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